남의 집에 살아야 되는데 전세 시장이라도 안 건드려놨으면 그나마 낮은 전세가로 어디 돌아다니면서 살 수라도 있었어요. 진짜 화가 납니다. 그 사람들 이제 어떻게 미래가 뭐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아니 시장은 어차피 전환이 됐고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세워보자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들은 계속 떨어지기만 바라고 뭐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예측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당장 집주인이 나가려고 하면 어디 가서 사실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안 한답니다. 대책 내놓을수록 오른다. 정부 개입 학습 효과로 더 치솟는 집값.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집을 하나라도 사고 싶거나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은요. 단기간 내에 공급이 어렵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항상 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최소한 앞으로 한 10년 이후를 보고 나서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많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냥 진짜 정부 정책에서 얘기한 것만 들으시는 분들은 야 빨리 되나 보다. 진짜 이제 바로 되나 보다. 그게 딴 게 아니라 평생 안 될 수 있다. 이 혁신적인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예요. 단순하게.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엥 하고 비상 대피 명령 떨어집니다. 그럼 사람 다 없잖아요. 다 뭐야 하면서 막 도망갈 거잖아요. 그럼 비잖아요, 도시가. 여기다 폭탄 하나 떨어뜨려요. 그럼 다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철거는 다 끝났네요. 그 다음부터 지어도 5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혁신적이라고 하는 게 뭐가 혁신이냐는 거죠. 엥 해가지고 야 빨리 도망가자. 다 도망갔어요. 다 비었어요. 폭탄을 떨어뜨려. 그 다음에 다 폐허가 됐어요. 그거 철거한 거 수집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리거든요. 뭐 하여튼 뭐 시간적으로는 하여튼 짧게 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문제지. 사실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진짜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혁신적인 공급 대책을 좀 발표해 주시면 되게 좋겠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땐 그래요. 혁신적인 공급 대책이라는 거는 좀 더 빨리 공급을 하는 뭐 형태를 좀 얘기하지 않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되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집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닌데 굉장히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대책을 입만 뻥끗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 진행이 돼버리고 하니까. 근데 나는 진짜 이번에 나올 것 같아. 4기 신도시가. 아니 사기 전투 나오면 또 뭐하냐. 그건 20년 있다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일단은 나와야지만 이제 공급을 할 테니까.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아니 공장을 돌려야 빵이라는 게 나오는데 공장 손잡이를 아무 손잡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계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진행하겠다는 것보다 요번에 나올 혁신적인 공급 대책이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진짜 답답하죠. 그래서 어쨌든 24번의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할수록 집값은 더 오른다는 학습 효과가 생겼다. 이거는 저희가 2018년에도 학습 효과 있었고 2019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올해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또 오를 것 같다? 이런 거 예견을 하느라고 이거 만든 건가? 저희 이러다가 국민들께서 이제 이민을 가시잖아요. 이민을 가셔가지고 다른 나라의 어떤 부동산 장관들은 다 하실 것 같아요. 개발도상국의 어떤 부동산,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쪽에 가서 고위공직자를 하셔도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지. 네, 다 진짜 전문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나라도 없고 지식이 상당히 지식층이 상당히 두껍잖아. 그런 분들이 사실은 진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부 정책 뭐 다른 것만 다 잘한다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부동산 정책만큼은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빵만 찍어내겠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금방 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빵이 만드는 과정을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뭐 지금 내용 보게 되면 그지? 뭐 서울도 지난주 0.07% 이어 또 올랐죠. 이번 0.09%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 근데 난 사실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또 크려면은 그래도 못해도 한 0.2%, 0.3, 4% 이상은 올라줘야지만 0.07, 0.09 갖고는 사실은 지금 왜 그러냐 보면 매물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필드에 나와 있는 매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나오는 거에 거래가 한 건, 두 건 나오는 게 지금 계속 네. 호가를 치고 있는 부분들. 그렇죠. 예를 들어 똑같이 20억대에 나와 있는 물건이 이 두 개가 만약에 이게 소진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물건이 20억에 나와줘야 되는데 20억이 아니라 21억, 22억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요 또. 그것도 시간 지나면 또 그것도 나간단 말이지. 그게 사실은 큰 문제긴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소유자들한테 물건을 나올 수 있는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 안 나오죠. 보니까 어차피 매물 장기 명사밖에 안 되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올 6월 달에 이제 아까 종부세라든지 여러 세금이 이제 증세가 더 되면서 그 전에 물건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결코 집값을 하락시킬 만한 양은 안 될 거고요. 또 그만큼 하락시킬 만큼의 인기 있는 지역은 더 안 팔죠. 물건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제 의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책을 작년에 발표를 하면서 7, 8개월의 준비 기간을 줬잖아요. 팔라고. 근데 7, 8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다 이제 계산을 다 두들겨 보고 있었을 텐데 내놓는 사람들은 지금 내놓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게 족족 누가 집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신고가야 지금. 네. 그걸 집어간다는 얘기고 그게 과연 임박해서 한꺼번에 더 나올 거냐.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냐면 긴박해서 나오면 물건 갖고 있는 사람 다 알아. 다 알죠. 시간이 촉박하면은 제가 못 받는다는 것도 알고 알죠. 점점점 마음에 대한 프레스가 강하기 때문에 네. 좀 여유롭게 한단 말이죠. 네. 돈 있는 분들은 절대 여유롭게 합니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기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6월 이전에 매물 나오는 거에 근데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이거 0.09가 아니라 이 0.2 정도인데 했던 데가 송파구네요. 0.18. 그거 좀 올랐네. 네. 서울은 0.09인데 강남은 0.1 넘었고 이 0.1 넘으면은 KB 부동산 그 시계열표 있거든요. 거기에 붉은색으로 히트맵이 이게 표시가 됩니다. 붉은색까지는 아니고 이제 약간 주황색, 오렌지 색깔 색깔 같은 비스무리하게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어쨌든 좀 충격이 있었다는 얘기고 서초, 양천, 노원도 재건축 위주로 올라가니까 나머지 단지들이 잠잠하다고 해도 전체 가격이 또 올라간 거고 문제는 여기죠. 경기와 인천이 0.36, 0.42, 0.49. 그래, 이 정도면 꽤 많이 오른 거야. 이거는 충격이 있어요. 예. 지방도 0.25에서 0.26. 그러니까 이게 0.25라는 게 우리가 가격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묶어놓고 나서 25만 원 오른 게 아니고요. 1억 25만 원에서 또 0.26% 또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리로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복리로 오르니까 가격 체감이 일주마다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 한 거의 70주인가? 네. 주택 상승률은 최근까지 나온 게 69주인가 70주까지 내가 본 것 같고 네. 전세값은 이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안 나와. 안 나오죠. 80주인가 이상 지난 다음에는 언론에 아예 안 나와. 네. 응? 그것도 뭐 100주 채울 것 같은데요. 100주? 네. 100주 이상 채우겠죠. 계속 오르지 않을까? 네. 그래요. 하여튼 지방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하기 위해 서울 주요 지역을 찾고 실수요자는 수도권에서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산난이 심하여 이를 회피하는 수요가 매매 시장에 유입되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지방에서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하기 위해서 서울 주요 지역을 찾는다는 거는 그분이 원래 서울에 집이 있던 사람들이 서울에 집이 있었어. 서울에 집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바뀌는 게 뭡니까? 다주택자들이 그죠? 1주택이 돼가지고 비과세 역할을 받으려면 그 집이 한 주택이 된 다음에 2년을 실거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지방에 한 채를 내가 살고 있고 서울에 한 채를 서울에 한 채를 투자를 해놨던 사람이 있었는데 비과세 요건은 서울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판단이 들고 지방보다는 서울이 똘똘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지방에 있는 한 채를 매도하고 서울로 실거주해야 돼요. 실거주 해야 돼. 2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서울의 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실거주할 집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거주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의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은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제 올라온다는 얘기죠. 지난해 7월에 3,457건에서 10월 달에 853건으로 줄었죠. 7.10 대책 이후에 취득세를 인상을 했으니까. 그리고 임대사업 등록도 안 된다고 했고 3개월간 줄어들었다가 이제 학습을 한 거죠. 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방법이 나왔네. 11월 달에 166건 뭐 최저주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1831건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1831건. 와, 이거
10배가 늘은 10배 이상이 늘은 거예요. 경기에서 서울로 매수를 했던 게 4만 6천 건이 음. 되고요. 인천에 5,500건. 아,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매수가 맞네요. 경기에서 4만 5천 6천 건이 경기 사람이 서울로 이전을 한 거지. 한 거죠. 근데 뭐 경기도 사실 뭐 경기도 거의 서울이잖아. 네. 뭐 수도권에 있는 주택 수가 서울에 있는 주택 수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분당 살다가 강남 이사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일산 살다가 마포로 이사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를 갖고서는 너무 뭐 지역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을 많이 샀다? 이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에 일하는 사람들이 지방 사는 사람 더 많은데. 저 리사리님이 이제 은행 금리 언제까지 버틸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금리 인상되면 집값이 뭐 이제 경매 물건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40% 대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집값이 대출 비율이 담보대출 비율이 7, 80%를 내가 끼고서 살 수 있는 지금 시기라고 하면 이자가 1%만 올라가더라도 내 10억 갖고 있는 집 8억에 대한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담보 비율이 커질수록 이자에 대한 충격이 커지는 건데 지금 누가 이거 매수할 때 이거 집을 갖다가 매수하는데 15억 이상 대출 아무것도 안 해주고 9억 이상까지만 40%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누가 그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있어가지고 금리 올라간다면 팔겠냐 이거죠.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면 단기 처방은 없습니다. 공포심을 주는 것도 다 배웠어요. 이제 무서운 영화 뭐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30번 이상 보면은 안 무섭잖아. 엑소시스트 무섭습니까 요새? 목 이렇게 막 이러면서 목 돌아가면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학습 효과. 학습 효과. 그러니까 이제 감각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무감각해지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학습 거지.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춘난 오비스트 총괄 본부장님. 오비스트는 컨설팅 회사잖아, 그지? 그런가요? 컨설팅 회사인데 거기 이제 총괄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 정부가 공급 부족을 단기간 내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수요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올해 진행되지만 입주를 언제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고 공공재개발 역시 주민 동의를 다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단기간 내에 공급되는 정부 정책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네, 단언컨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주택자 계신 분들이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해 줄 때까지 기다린다. 지금 20대는 30살이 최소 20대는 이제 30, 40대가 돼야 될 거고 30대, 40대에 계신 분들은 50대, 60대가 돼줘야지만 주택 공급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내가 내 집 마련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은 좀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 팔고 새 집 이사하면 되잖아. 돈 벌어서. 이거를 뭐 싸게 분양한다고 그래가지고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또 남의 집에서 아니면 뭐 임대 아파트 공공주택에서 진짜 내 재산도 안 되는 거를 갖고서는 그것도 기다려가지고 또 그것도 지금 없으니까. 그거죠. 지금 제가 만약에 자식이 있는데 걔가 25살이에요. 그럼 걔한테 지금 집을 사주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못 사잖아요. 못 사놓는데 걔한테 아파트 쥐어지는 순간에 40살이 쥐어진대요. 그럼 걔는 15년 동안 뭘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나랑 같이 살아야 돼. 아니면 남의 집에 살아야 되는데 전세 시장이라도 안 건드려 놨으면 그나마 낮은 전세가로 어디 돌아다니면서 살 수라도 있었어요. 진짜 화가 납니다. 그 사람들 이제 어떻게 미래가 뭐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아니 시장은 어차피 전환이 됐고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세워보자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 2개, 3개 더 사는 거는 욕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끌고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갖고 있는 놈이 부잔지 계속 떨어지기만 바라고 뭐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예측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당장 집주인이 나가려고 하면 어디 가서 사실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안 한답니다. 끝입니다. 아이고 이거 보기도 싫어요.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채널의 모 회사인 랜드스타일셋에서 인포메이션 안내 부문 직원을 모집합니다. 구독자분들이나 구독자 주변분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지원 자격은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하시고 학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이며
더 자세한 체험 관련 문의는 이메일 land3040@naver.com이나 전화 02-567-304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